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더 보험의 고종욱 대표입니다. 보험 영업 시장 이슈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뵈었습니다. 일단 오전에 강의가 있는 관계로 제가 편집이나 이런 자막을 달지 못하니까 자막 버튼 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141 라이선스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. 지난번에 생보사드 펫보험 취급할 수 있다란 그런 내용으로 제가 포스팅을 했었고요. 두 번째, 특별 이익 제공이 확대가 됩니다.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확대가 되는지 좀 볼 것이고요. 세 번째, 연금보험 상품이 개정이 됩니다. 정말 전통적인 상품인데 이번에 어떻게 개정되는지 좀 보고, 마지막으로 디지털 보험 모집 확대에 관련해서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아시다시피 141 라이선스 규제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펫보험 같은 경우 우리 반려동물은 다 아시다시피 물건으로 현재 취급되기 때문에 손보사에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이미 이제 입법 예고를 해놨죠. 동물의 이제 지위를 생명체로 본다. 하지만 요것과는 별개로 일단 규제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, 생보사가 자회사를 두고 이 자회사에서 뭐 단종 상품이라든가 또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결국 펫보험이라든가 운전자 보험이라든가 여행자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. 다 아시다시피 소액 단기 전문 보험 같은 경우는 기간이 1년 또는 금액이 5천만 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보험이고, 단종 보험사는 앞서 말씀드린 뭐 펫보험처럼 하나의 보험만 취급하는 이러한 이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서 그 상품을 자회사 설계사들이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거죠. 당연히 전속 설계사들이 해당 회사의 상품 판매할 수 있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좀 기대를 좀 생보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운전자 보험이라든가 또는 여행자 보험이 점점점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. 운전자 보험 민식이법에 의해서. 그리고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, 이런 시장을 좀 뭐 경쟁 구도로 좀 바꾸면서 더 좋은 상품들, 그 소비자의 이제 선택권도 강화가 되겠죠. 두 번째, 이제 특별 이익 제공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만 원까지 제공이 가능한 연간 보험료 10%인데 이걸 20만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. 근데 이거 20만 원까지 확대되는 것은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. 사전 관련 상품의 제공 상품을 판매할 때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두는 거죠.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당뇨 관련 상품 판매할 때, 이런 유병자 보험을 판매할 때 뭐 당뇨 관리기를 준다거나, 또는 우리가 뭐 주택화재 보험 가입할 때 이걸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한다거나, 뭐 펫보험을 가입할 때는 구충제를 제공한다. 이런 이제 상품에 한해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걸 확대하게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에 이런 것들을 끼워 넣어서 판매를 활성화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. 그냥 뭐 이런 기사 딱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, 이제 태아보험 판매할 때 뭐 우리가 그 아기띠 같은 거 주는 건데 뭐 이러한 것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. 그리고 연금보험 상품이 개정이 됩니다. 자, 연금보험 상품과 저축성보험 상품은 다른데 똑같이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을 했었습니다. 자, 중도환급률 규제라는 것은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는 해지를 하더라도 납입한 원금보다는 적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제인데, 이게 이제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달리 보는 거죠. 저축성보험은 단기적으로 좀 보험이니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거고, 연금은 이와는 달리 훨씬 더 길게 봐야 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중도 환급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되레 이제 해지율을 높인다. 그래서 결국은 이 규제를 배제를 하고 일본의 톤트형 연금보험을 국내에 도입한다라는 건데,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저해지 연금보험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중도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적지만 이때 해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제 페널티를 이제 오래 연금을 유지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. 예,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세대 실손의 그런 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오래 연금을 이제 유지한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연금을 도입하는 방식의 저해지 연금 보험 상품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.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침체된 연금보험 시장이 굉장히 좀 큰 효과를 불어넣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, 소비자분들도 기존의 연금 상품과는 좀 다른 그러한 효과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데,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게, 저도 이제 이 상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만큼 보험료가 낮고 나중에 환급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는데, 그런 구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
그리고 이제 디지털 보험 모집이 확대가 되는데, 예를 들어서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교보 라이프 플래닛을 갖고 있고, 하나손해보험 같은 캐롯손보를 갖고 있는데, 이 두 회사들은 이렇게 이런 이제 그 온라인 보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허용이 안 되는데, 이런 보험사들은 또 허용을 하고요. 화상 통화를 통한 모집도 허용을 하고, 하이브리드 모집, 우리 뭐 요즘 이제 카드사나 보험사 들어가면 바로 이제 이미지 뜨면서 거기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, 이런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해서 모집하는 것도 규제를 완화해서 좀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, 뭐 이미 이제 일본에서도 시작됐지만 MZ세대의 이제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리고, 모바일이나 인터넷의 문화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문화를 가진 세대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. 네, 오늘 그 보험 시장 이슈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